안녕. 이제 오늘은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제가 한 달 전쯤에 다녀온 일본 비즈니스 트립이었죠, 사실상. 가서 일본에서만 파는 일본 한정 재팬 올리 15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써서 진짜 제가 갖고 있는 파우치 중에 제일 큰 거에 가득가득 담길 정도로 사왔는데요. 여기 중에서는 완전한 일본 브랜드도 있고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낸 브랜드들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 브랜드인데 재팬 올리로 낸 제품들 되게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해서 그 제품들로 한 메이크업이에요. 마스카라는 근데 한국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제가 오늘 꼭 사야 될 템. 나는 코덕이라서 혹은 화장품에 관심이 좀 많아서 한번 사보고 싶어 했을 때 살만한 아이템. 그리고 굳이 이걸 일본까지 가서 혹은 배대지를 끼고 직구를 해서 가격을 붙이고 굳이 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너무 제품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발색을 자세하게 찍지는 않았고요. 사용하는 거 뭐 인서트가 자세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큼지막하게 가벼운 하울 영상이에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본에서 사온 것들을 리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베이스를 바로 들어가야겠죠? 꼭 사오라고 했던 리스트들만 가져왔는데 세잔느 블루 UV 메이크 킵 베이스 SPF 28밖에 안 돼요. PA도 플러스 2개밖에 없고 요즘 나오는 선 제품들이 50 플러스에다가 PA도 플러스 4개, 뭐 5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수부지나 아니면 지성에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에요. 얘의 장점은요, 좀 세미매트에서 매트한 쿠션이랑 같이 쓰면은 절대 유분기가 안 올라오고 메이크업 베이스의 지속력이 되게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추천을 해주신 게 네이밍 쿠션이었어요. 네이밍 쿠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매트고 요거는 레이어드 핏 쿠션. 일본에서만 파는 21P입니다. P는 핑크의 P자거든요.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21Y. 핑크 베이스냐 옐로 베이스냐의 차이인데 요거 컬러감 그냥 비교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P고 요게 Y거든요. 이 핑크가 21호밖에 없었어요. 그냥 진짜 약간 이벤트성인가?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핑크가 하나도 없는 피부여서 핑크 베이스를 바르면은 얼굴이 확 둥둥 떠 보이거든요? 그냥 궁금해서 사본 거였는데 저한테는 맞지는 않았던? 근데 본인이 얼굴이 너무 핑크빛이 많이 돈다, 난 핑크 베이스를 써야 된다 하는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세잔느 메베랑 네이밍 쿠션이랑 합이 좋다고 했는데 이 네이밍 쿠션이 매트핏 쿠션인지 레이어드핏 쿠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둘 다 써봤습니다. 요 T존에만 기름이 올라오는 그런 피부 타입인데 저한테는 이 매트핏 쿠션을 쓰니까 속건조가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얘랑 같이 쓰니까. 안 그래도 다른 부분은 수분이 부족한데 유분기가 아니라 수분까지 빨아당기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절충안을 생각을 해냈어요. 저는 19호가 맞거든요. 긱시크 메이크업 영상에서 호수별로 다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옐로 베이스가 아니라 뉴트럴한 게 좀 잘 맞아가지고 19호가 사야겠다. 거의 다 썼네? 거의 다 썼어요. 요즘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도 쿠션을 좀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는 와 벌써 유분기 없어. 뻑뻑해요. 좀 시간 지났다고. 그래서 저는 얘를 세잔느랑 같이 쓸 거면은 좀 빨리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완전 보송해지거든요? 유분기가 잘 안 올라오는 쪽은 레이어드 핏 쿠션을 쓰고요. 지금 제가 일부러 유분기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코 인중 여기 턱 라인은 안 발라놨거든요. 요거는 요 매트핏 쿠션. 얘도 19N이에요. 제가 21N도 발라봤는데 너무 노랗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봐, 뻑뻑해.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놔가지고. 거의 파우더를 한 수준으로 엄청 뻑뻑한. 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 21P 말고는 한국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세잔느 맵에도 한국에서 구매 가능하고
여름철에 아주 끄떡없는 그런 베이스 조합이다. 여기다가 요거는 제가 못 참고 메이크업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어요. 요거는 제가 1번을 사왔는데요. 3호 라벤더가 뭐 새로 나왔다고 했는데 3호는 어딜 가도 재고가 없었어. 메쉬 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퍼프가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막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 보통 이렇게 돌려가지고 뚜껑으로 막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없어요. 그게 되게 큰 단점. 아무리 이게 막혀져 있어도 갖고 다닐 때 뒤집히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잔느 맵의 네이밍 매트 빛 쿠션에다가 원정료 파우더? 진짜 최강조합. 유분기가 유독 많이 올라오는 입가, 턱, 인중, 코, 여기 눈썹 라인 이렇게 잡아주면은 베이스가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창 일본에서만 판다고 난리가 났었던 이렇게 하트 모양 쿠션으로 되어 있고 진짜 되게 신기하거든요. 일반적인 쿠션 퍼프랑 비슷한데 투명하다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발릴 때는 되게 처음엔 촉촉하게 발려요. 되게 수분감 있게 발리다가 점점 약간 블러리하게 마무리가 되는 주시팡 스킨케어 프라이머. 이거는 제가 2가지를 사왔는데 색깔만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디자인이 다른 건지 모르겠어. 얘는 밑에 주시팡이 써있고 얘는 어퓨인데 얘 예전에 되게 한창 유행하던 에센스 쿠션 같이 생겼어요. 이런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라서 저는 저 쿠션으로 바르는 게 오히려 피부에 뜨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어퓨 쿠션인데 21호고 같은 건 줄 알고 사왔는데 굳이 얘는 4호라는 라인업에도 없었고 하니까 안 바를게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는 얘를 바르고 한쪽에는 이 주시팡 스킨케어 프라이머를 발랐어요. 이렇게 반 바르고 똑같은 베이스를 발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바르고 그 위에 바르기도 한대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일단 둘 다 베이스 전에 바르는 게 괜찮았고 이 둘 중에서는 진짜 독인 객인이었는데 얘가 조금 더 나았다? 프라이머의 역할, 메이크업의 지속력에 대한 역할은 아까 제가 사용한 차라리 이제 이 세잔느와 네이밍 쿠션과 이 원정료 파우더의 조합이 훨씬 더 좋았다. 이게 인스타에서 너무 많은 인기를 끌어가지고 그 정도인가 했는데 그냥 한 번도 본 적 없는 촉촉한 제형의 쿠션 타입의 프라이머다 보니까 그렇게 핫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한국에 들어왔다고 들어서 가격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막에 띄워줄게요. 눈썹은 프리사이즈를 이길 게 없다고 생각해. 이 베이스는 진짜 지성인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는 게 유분기 박살이에요. 완전 박살. 파우더로 해결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발랐을 때 오히려 너무 유수분을 빼앗아가서 너무 건조하다 해야 되나? 수정 화장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각질이 일어나고 들뜬다 해야 되나? 저 당장 지금 다크 커버한다고 컨실러 올리는데도 약간 갈라졌거든요. 자, 눈썹이랑 쉐이딩 기본적인 것까지 다 일단 하고 왔고요. 저 이거 왜 사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왔거든요. 엑셀의 블루 SB01 블루 섀도우인데 그냥 블루 코어 때문에 사라고 하신 건가? 요런 색이에요. 근데 얘도 찾기 힘들었어요, 되게. 재고가 없는 곳들이 많아서 블루 코어가 확실히 유행을 하니까 저는 약간 좀 발색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코렉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그대로 발색이 되는 오늘 블루코어 메이크업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색감도 예쁘고 발림성도 괜찮고 블루코어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는 원정료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일단은 있는 거 다 쟁여왔어요. 1, 2, 3, 4 1, 2, 3, 4거든요. 약간 누디한 핑크 고중명도 사이쯤에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 원정료 팔레트의 강점이 발림성이에요.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어떻게 이렇게 발림성이 좋지? 라고 느껴질 만한. 원정료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면은 그 트와이스 애교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펄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이거든요. 펄감도 되게 예쁘고 2호 얘는 약간 좀 베이지 컬러들이 좀 메인인 여기에 꼭 펄을 하나씩 넣어놔서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 얘는 쉬머 펄이고 얘는 약간 조금 입자가 있는 펄인데 쉬머 펄은 이렇게 밑색이 좀 있습니다. 입자가 있는 펄은 존재감이 좀 확실한 오렌지 컬러가 확실히 눈에 띄는 그런 팔레트고요. 여기 있는 펄 두 개가 미쳤어요. 제 기준. 아래에 있는 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주황 색깔 펄도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채도가 높은 붉은 계열의 컬러가 두 가지나 있어서 1호랑 2호에 비해서는 확실히 대중적이진 않은 느낌이에요. 이 원정료 팔레트들이 전체적으로 색 배합이 나쁘지는 않아요. 1호만 유일하게 쉬머 펄이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다 보통 이 글리터 펄 아래 쉬머 펄이 있어서 쉬머 펄 하나, 뭔가 블러셔로 쓸만한 컬러 하나, 명도별로 쓸 수 있게 색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호나 2호가 조금 무난템. 근데 우리나라도 섀도우 팔레트를 너무너무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도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긴 하지만 근데 발색이 잘 되고 뭐 이런 걸로만 사기에는 구즈템이긴 하지만 오늘 메이크업 룩에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저는 3호를 사용을 해줄 건데 그 전에 섀도우 팔레트를 한 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힌스에서 하나비 컬렉션으로 한정으로 일본 한정으로 그래서 패키지는 원래 있었던 힌스 팔레트에서 이 뚜껑 패키지 색만 뮤트한 라벤더 컬러로 나와 있고 요게 9호고 요게 10호. 이게 이슈가 된 이유가 요 하늘색과 남색 때문인 것 같거든요. 9호에 있는 소라 컬러, 10호에 있는 카와 컬러. 요런 컬러예요. 되게 흔하지 않은 컬러긴 한데 이 두 컬러 때문에 이 팔레트를 구매를 하거나 탐낼 필요는 없다. 뭔가 메이크업 팔레트 전체적으로 구하기 힘든 컬러라던가 좀 예뻐서 대체 불가한 그런 것만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지금 배송을 시켜서 오는 중이긴 한데요. 블루코어 메이크업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그 싱글 섀도우로도 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정료에서 이 컬러 눈두덩이에 넓게 생각보다 왜 이렇게 주황색으로 올라와? 얘가 눈으로 봤을 때는 핑크인데 발색은 코랄로 올라오네? 충격적. 얘도 그런가? 얘도 엄청 오렌지네? 오 마이 갓. 좀 이렇게 앞에 포인트가 되게끔 발라줄게요. 발림성이 좋아서 브러쉬가 필요가 없는 점? 브러쉬가 없이도 너무너무 잘 발려요. 발색이 잘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색감이 조금 덥다. 1호가 그나마 핑크긴 했지만 더웠거든요, 색감이. 이 원정료 팔레트의 장점은 전 펄이라고 생각해요. 펄이 되게 예뻐서 제가 높이 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펄이 시원시원하다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원정료 팔레트를 한 몇 번 써보면서 느낀 건데 이거는 아이돌 무대 화장용이에요, 사실. 무대에서 잘 보일 만한 발색력과 색감, 펄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아이돌들을 해주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발색이 확실한 제품을 좀 만드시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저 생각보다 너무 진하게 발색돼서 놀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발색이 잘 된 애들은 맑게 바르려고 하면 맑게 발라지긴 해요. 대신 스킬이 필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발색력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품 개발을 또 제가 아예 안 해본 게 아니다 보니 뷰러를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빠르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색은 진짜 너무 잘 된다. 뒤트임도 남은 잔량으로 살짝만 쓸어서. 제 개인적인 평은요. 여기서 대체 불가한 거는 펄 섀도우밖에 없어요. 물론 일본에 간다면 하나쯤은 쟁여도 나쁘지 않을 만한? 아! 캔메이크 요 1번이랑 3번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약간 습식이라서 이렇게 자국이 나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밀려요. 위에가 1호고 아래가 3호입니다. 진짜 빼곡하게 발려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너무 대체 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 취향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취향 차이. 진짜 취향 차이. 이 하트 퍼프도 너무 귀여워서 한국에서 안 파는 줄 알고 사왔는데 팔더라고요, 이제. 마스카라를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요게 이것도 원정용 거였거든요? 근데 요런 플라스틱 어플리케이터에 진짜 자세히 보시면은 화이바 그 섬유질이 있어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발랐을 때 보여드릴게요. 힘이 없어, 힘이. 그냥 너무 가볍게 발리는? 그리고 고정력도 안 좋아요. 마스카라는 확실히 이제 한국이 강국이야. 컬픽스 이리 와. 받쳐주는 힘이 달라요. 속눈썹을 받쳐주는. 속눈썹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엉키거든요. 한국 마스카라들이. 지금 이전에 다른 걸 발라놔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제가 추천을 받은 마스카라가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원정류 뮤드 콜라보였나?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요 애교살 스틱이었어요. 메탈 샤워 펜슬. 요거는 노베브 언더아이 컨실러 쿨톤? 요것도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07번 핑크 베이비. 요거 제가 깔별로 사오긴 했거든요. 근데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원정류 메탈 샤워 펜슬. 요게 진짜 눈 아래로 가면 엄청 튀어요. 노베브 이건 진짜 잘 보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피 여기 눈 밑에 계속 커버하는 그 컨실 펜슬 같은 느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요거랑 요거 섞어서 발라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건 데일리용이 아니에요. 이거를 요렇게 눈밑을 밝혀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 위에 저 펄을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예뻐요. 이건 예뻐. 얘는 좀 잘 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제가 에스파 메이크업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애교살 음영을 따로 잡는 방법도 있고 아예 어둡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밝은 색으로 밝혀줘서 애교살을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되게 차이가 극명하죠.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얘는 바르고 나서 수정을 할 필요가 없는? 발색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 애교살 되게 진하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원정류 이거 진짜 딱 트와이스 옛날 그 모모 애교살 막 그 딱 느낌이거든요. 아, 내 취향은 아닌데 이렇게 언더 밝히는 거 솔직히 요즘 한국에서 안 하잖아요. 몇 년 됐냐? 5년은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 유행했다가 그 뒤로는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보니까 유행이 이렇게 좀 걷어내주면은 괜찮아지는? 이걸 빼먹을 뻔했네. 이거 꼭 써야 될 템이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 제일 극찬을 할 샤코트 글리터 섀도우. 이거 사라고 한 제 뽀뽀 받으세요. 그냥 육안으로도 너무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제가 영상에서 이런 펄감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세팅 환경들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보여. 아까 올리긴 했지만 언더에 좀 올려줄까? 얘는 꼭 사세요, 여러분. 꼭 사와템이에요, 얘는. 아, 이거는 온전히 가타카나로만 써있어서 못 읽겠는데 요렇게 생긴 아이라이너. 아, 여기 있네. 내가 가리고 있었네. 요거 제가 어떤 영상에서 아, 나 이거 뭐 컬러 블랙 안 사왔나봐 라고 했는데 아주 똑부러지는 과거의 코코초가 깔별로 잘 사왔어요. 블랙, 얘는 마차 카키, 그리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플럼 컬러. 얘는 브라운이거든요. 돌려서 쓰는 타입이고 백이 안 됩니다. 근데 되게 심이 가늘어요. 그리고 칭찬할 점? 안 번져요. 나 이런 아이라인 유모민이었잖아. 둘 중 하나예요. 발림성이 좋으려면 조금 물러지거나 딱딱해지면 발색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딱딱한데 발색이 잘 돼. 그리다 보면은 뭉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뭉치지도 않더라고요. 얘는 그리고 컬러도 되게 다양했는데 제가 그냥 좀 신기한 컬러 두 개. 마차 카키랑 요 보라색 요거랑 요 두 개는 일반적인 블랙이랑 브라운이니까 이거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여드릴까요? 이거 봐요. 너무 잘 그려져. 진짜 잘 그려져. 앞으로 제 영상에서 앞트임 할 때 무조건 이걸로 하게 될 것 같아요. 헤비 로테이션 되게 유명한 키스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있잖아요. 한정이래요. 그 일본에서도 요게 한정 컬러래요. 그래서 요거를 사왔는데 약간 핑크 브라운 느낌이고 뮤트한 팥죽색. 일단 예쁘니까 샀어요. 한정이라고 하길래. 근데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산 거거든요. 헤비 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 마이크로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원래 다 저렇게 두꺼운 거밖에 없었단 말이지?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사왔는데 원래 이거를 사용했었어요. 코지 아이브로우. 커버 메이크업 할 때마다 물어보는 제티들이 많아서 조금 맴짓이었던 게 어느 순간 제가 찾아보니까 판매가 아예 중단이 된 거예요. 요런 색. 아래가 제가 원래 쓰던 코지고 위에가 이번에 제가 발견한 키스미 마이크로인데 그래도 거의 이 정도면 비등비등하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 컬러감. 훨씬 더 덜 노랗거든요. 얘가 좀 아쉬운 점이 너무 노랬어. 명도는 조금 더 어둡긴 해서 아쉽긴 한데 제가 지금 눈썹 염색을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검정 눈썹일 때 테스트를 해보니까 코지보다 훨씬 낫더라고. 저는 3호를 샀는데 본인이 원하는 컬러 뭐 테스트할 수 있으면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원정료랑 CPCP라는 브랜드가 콜라보한 글리터도 있더라고요. 리퀴드 글리터. 궁금해서 사왔거든요. 보이는 거 다 사왔는데 1, 3, 5호만 남아있어서 2호, 4호가 핫한가 보지? 위부터 1, 3, 5거든요. 예쁜데 대체 가능. 5호를 그래도 메이크업을 그래도 아주 걷어내고 싶어. 걷어낼래. 핑크 코랄 컬러거든요. 일본에서 내는 제품들 특인가? 제조사는 같을 텐데. 본통색보다 올렸을 때 더 진해요. 어떻게 올려야 잘 올렸다고 할까? 근데 얘 또한 대체 가능한 정도여서 근데 이제 한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서야 약간 코덕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이제서야 화장품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할까? 얘는 핑크빛이 조금 더 메인인 코랄이에요. 코랄이긴 코랄인데 네이밍 기존에 있던 블러쉬들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립도 3호가 네이밍에서 일본 한정으로 냈었잖아요. 이런 색이에요. 약간 누디한 코랄 핑크? 얘는 코랄이 조금 더 메인인 느낌이에요. 코랄에 핑크가 더한 느낌이고 블러셔는 핑크가 메인에 코랄이 있는 느낌. 근데 사람마다 발색이 다 다르니까. 또 이제 롬앤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올리지펜이거든요. 14호. 얘는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 어딜 가도 없는 거예요. 얘도 비슷하게 누디한 건데 얘는 핑크가 메인인 코랄 한 스푼에 베이지 한 스푼에 얘는 조금 색깔이 묘하긴 해. 그리고 어뮤즈에서도 제페놀리가 나왔어요. 요 두 개. 아래가 사쿠라 젤리. 되게 모브네요, 생각보다. 저는 이 본통만 보고 엄청 은은한, 뮤트한, 밝은 컬러의 핑크일 줄 알았는데 진짜 진하네? 위에가 도쿄 체리거든요? 약간 핑크빛이 가미된 체리색이에요. 지금 핑크가 메인이라기보단 오렌지가 메인이라서 오렌지가 조금 더 많이 가미된 네이밍 3호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립만 야간데? 도쿄 체리 안쪽에 조금만 더 발라줄까? 진짜 얇게 바르면 색이 잘 어우러지거든요.
오늘 제가 일본에서 사온 아이템들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꼭 써야 돼 템이랑 코덕이라면 뭐 갖고 싶으면 사는 정도랑 굳이 템을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이밍 쿠션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21P. 이거 꼭 써야 될 템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나온 네이밍 쿠션들은 쉐이드가 다 옐로우 아니면 뉴트럴로 나와 있지 핑크는 없었어요. 조금 핑키쉬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아쉬웠다. 다른 사람들은 네이밍 쿠션 잘 쓴다고 하는데 나는 못 써봤다 하는 분들에겐 추천을 드리는 다음 꼭 써야 될 템. 원정료 파우더도 꼭 써야 될 템으로 넣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저는 메이크업 촬영을 보통 기본 4시간을 찍거든요. 이런 하울 영상도 그렇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그걸 10분, 15분으로 줄이는 건데 이제 그동안 기름이 올라와서 제가 여러 번 수정을 해요. 다 자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조합으로 한 번도 기름이 안 올라온 지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꼭 사야 될 템 세잔느 메이크업 베이스. 건성분들은 절대 노. 절대 노. 저는 근데 건성인데 기름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그 부분만 쓰세요. 근데 지성분들은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노베브 언더 아이 컨실러?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밝지 않아서 펜슬 컨실러용보다는 진짜 아까 제가 눈 앞머리, 눈 언더에 쓰거나 아니면 입술 라인 정리하는 용도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정력이 미쳤어요. 크리미하고. 발색이 너무 잘 돼요. 제가 주구장창 쓰는 이 피 애교살 풀필러는 2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제품 만들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크리미하게 만들려고 하면 되게 물러져요. 얇게 만들면 더 뚝뚝 잘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얇게 나오기 위해, 이렇게 가늘게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도가 필요한데 경도가 있으려면 엄청 크리미하게 못 만들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그거를 조금 포기한 느낌? 그래서 약간 이 사이쯤에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피 이거 애교살 풀필러에서 이쪽만 좀 많이 써요. 이 뒤에 있는 글리터는 제가 좀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제가 얘를 안 꼽은 거거든요. 저 이런 듀얼 타입을 좀 손이 안 가게 돼요. 한쪽만 잘 써요, 제가. 전 컨실 펜슬만 원해서 이 컨실 펜슬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거 꼭 써야 돼. 헤비 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 마이크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꼭 사와템, 꼭 사와템. 크리미 터치 라이너. 아, 나 이거 리뷰 안 했다. 이 어퓨 리퀴드 하이라이터가 있거든요. 요렇게 생겼는데 엄청 쉬머한 요런 느낌이에요. 순서 뒤죽박죽 난리 났네. 제가 이걸 입고 있었던 이유는 써보고 실망을 했기 때문이에요. 얘가 예쁘기는 해요. 예쁘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래도 제가 단점이 뭐냐면은 끈적거려요. 너무 끈적거려. 진짜. 머리카락 다 달라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베이스를 매트하게 해놔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약간 조금 세미글로우나 글로우한 베이스로 깔아놓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베이스가 다 벗겨져요. 광은 예뻐요. 광은 진짜 예쁜데 근데 너무 기대가 컸나봐. 너무 기대가 컸나봐요. 이거는 제가 좀 제대로 안 사용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영상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던가 할게요. 그리고 사실 소신 발언하자면 더워서 이제 속광 못해요. 요런 느낌의 광 못해요. 꼭 사야 될 템 샤코트 글리터 아이섀도우 이거 꼭 사오세요. 원정료 팔레트가 발색 되게 잘 되고 좋은데 대체 불가능한 게 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펄을 이 샤코트로 대체가 가능하다. 캔메이크 이것도 샀었네. 얘도 그냥 별로 그냥 그랬어요. 나는 화장품 수집욕이 있어 라는 분들에게 추천을 또 이제 드리는 라인업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라사라 팩트는 한번 사용해본직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류의 제형이다 보니까 그런 재미의 결론은 좀 써볼만 하다? 근데 굳이랑 고민을 했어요. 굳이템이랑 좀 고민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그리고 이 모든 색조들 네이밍, 블러쉬, 원정류 팔레트, 힌스 팔레트 다양한 색들, 다양한 질감들 많이 써보고 싶어 한다면 추천을 드려요. 그냥 요런 것들도 어뮤즈 요런 것들도 롬앤이랑 네이밍 이 재팬론리 요런 것들도 그렇고 어퓨 요 리퀴드 하이라이터도 난 코덕이라서 너무 궁금해 써보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끈적거려 마무리감이.
블러셔까지 한 위에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블러셔 색감을 좀 탁하게 만든다 해야 되나? 광이 맑지는 않아요. 좀 발색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코덕이라면 추천드리는 엑셀 파란 색깔 아이섀도우. 자, 드디어 이제 굳이 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 헤비 로테이션. 요거는 솔직히 특이한 색상이라서 제가 사온 건데 리뷰 목적으로 좀 사온 거라서 요런 머리색을 할 게 아니라면 진짜 굳이? 어퓨 이 스킨케어 프라이머, 요 에센스 쿠션 같이 생긴 요거 굳이? 왜냐면은 효과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크지 않았고 오히려 베이스가 밀리는 느낌을 받았고요. 진짜 얘야말로 스킬이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는 완전 굳이에요. 진짜 완전 굳이. 요것도 펄이 너무 텁텁해. 진하고. 근데 나는 그 모모 애교살 연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겐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애교살 연출을 하고 싶어 하시고 과한 메이크업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굳인 것 같아요. 요거? 굳이. 요것도 너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요 캔메이크 글리터 습식 요거랑 요 아이섀도우 글리터 아이섀도우도 굳이. 요것도 대체품 많아요. 진짜 요걸 마지막으로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요. 이번에 일본 가서 이렇게 한 100만원, 200만원어치를 사면서 느낀 게 장점은 딱 하나예요. 컬러가 다양하다. 뭐 하나를 내도 제품군을 하나를 내더라도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이 베리에이션이. 한국 화장품들은 유행하는 컬러들만 좀 나와요. 실험적인 컬러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나와도 약간 좀 단발성으로 그냥 되게 짧게 나온다던가 어쩔 수 없긴 해요. 판매가 잘 되고 흐름이 좋은 것들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너무 그 유행하는 걸로만 나온다면 여기 구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잘 팔리든 뭐든 인기가 있든 수요가 있든 일단 엄한 색깔 내고 보는 아이라이너가 있으면은 하늘색도 있고 막 핫핑크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정이 아니야. 단발성이 아니야. 약간 그거는 조금 장점. 하지만 제품력만 봤을 때는 K뷰티 넘사. 이 한 것만 파는, 이 한 우물만 파는 특성 때문인진 몰라도 이 한 우물에서의 경쟁력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에서만큼은 제품력이 되게 빠르게 발전이 되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다양한 컬러감을 내기 이제 시작했고 블루코어나 뭐 그린코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파란색 섀도우도 나오고 초록색 섀도우도 나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펄 섀도우 조금만 더 힘줘봐. 너무 예쁘잖아. 한국 브랜드가 아닌 사야 되는 템은 크게 추리자면 요 네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 수많은 화장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구지템과 이제 뭐 사야 돼 템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메이크업은 이렇게 코랄 느낌으로 해봤고 근데 립 이 조합 예쁘네? 예쁜데? 잠깐. 어뮤즈 도쿄체리랑 네이밍 3호 예쁜데 조합? 지금 저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예뻐서 마음에 들거든요. 이것도 사야 돼 템으로 볼까?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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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것 같아. 이거 시간 지나니까 되게 더 예쁘네.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구매를 할 때 조금 더 사는 쪽으로 기울어질지 그냥 말자로 기울어질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